마지막 미션. 미션 삼각함수. 쌤. 우선 페이지로는 61페이지부터 해서 상함수 그래프 전까지. 근데 우선 정석과 우리 일반적인 문제집과는 좀 과정이 살짝 다른 게 있고요. 각변을 그 셀비에서는 그래프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 전까지 대표 문제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61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동경의 위치,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2, 4분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1번 같은 것은 거기 400도, 그 다음에 920도, 그 다음에 1215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95도, 마이너스 760도. 지금 2, 4분면에 있다는 것은 이거야. 한마디로 360도 곱하기 n, 얘는 정수, 플러스 알파. 얘를 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알파가 한마디로 어디, 이거 2, 4분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알파가 2, 4분면은 90도보다 크고, 이거 찾으면 돼. 이거 찾는 거야. 그럼 봐봐. 우선 다 형태를 앞에 360도 곱하기 정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400도를 360도 플러스 40도지 얘는. 그럼 이 40도는 우리가 4분면을 따지면 1, 4분면이잖아. 360도는 한 바퀴 돈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 920도는 360도 곱하기 2, 즉 720도를 하면 얘가 200도야, 200도 남는 게. 그럼 200도는 90도하고 그래. 얘는 3, 4분면이지. 얘 3. 그 다음 1215도는 360도 곱하기 3 하면 1080도거든? 1080도. 그러면 이제 뭐야? 135도인가? 그럼 얘는 2, 4분면이지. 135도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2, 4분면 있는 게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알파가 양수여야죠?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720도죠. 그럼 720도니까 25도 플러스 25도 맞지? 얘는 1, 4분면. 그 다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080이야. 그래서 1080이니까 320도인가?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야, 1080에서 320도 빼면 마이너스 7.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 4분면. 그리고 300,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결과는 이미 아까 나왔지만, 그래서 2, 4분면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3번이다. 얘다. 그죠? 그 다음 세타가 제 3, 4분면을 가길 때 2분의 세타는 몇 4분면에 가느냐. 자, 세타가 3, 4분면이 됐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는 걸 저거랑 똑같이 이렇게 쓰고, 이제 얘는 3, 4분면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얘를 예를 들어서 2n 파이 뭐 이렇게 써주면 360도 곱하기 n을 해도 되고 2n 파이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썼어, 예를 들어서. 근데 3, 4분면이니까 이 알파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저것처럼. 만약에
네, 선생님 우선 지금 초창기니까 360도 곱하기 n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했어. 근데 알파의 범위가 있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적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3, 4분면이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적었어. 이제 2분의 파이가 몇 사분면이라고 물었으니까 2로 나눠. 그러면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 이렇게 바뀌거든. 근데 지금 이 n은 정수야, 정수. 맞지? 그럼 n에 0을 집어넣으면 90도 하고 135도 사이지. 그럼 이건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제2사. n에 1을 집어넣으면은 270도. 에서부터 지금 몇 도야? 180 더하기 315도 맞지? 그럼 이건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4사분면이지. 자, 이거는 두 개만 대입하면 되지. 왜? n이 두 개가 늘어날 때마다 360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360도는 한 주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n이 2면 또 2사분면 나오고요. n이 3이면 또 4사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물어보는 건 몇 사분면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입니다. 사번 사람 적었나요? 7번은 이제 이거야. 그냥 호도법하고 60분법 포함하는 문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선생님은 딱 절반만 적었고요. 이거를 직접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 얘가 더 바꾸기 편합니다. 왜? 파이가 180도니까. 그럼 180을 12로 나누면 15죠? 네. 15 곱하기 7은 105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05도랑 10분의 7 파이가 같다. 이렇게 적은 거고. 그 다음 4분의 5 파이. 5 파이가 또 180도야. 그래서 4분의 5 곱하기 180을 했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 그러면 파이는 180도. 그리고 4분의 파이는 45도, 225도. 이렇게 아무도 계산하면 이제 호환이 되는 거죠. 그럼 보기에서 우선은 요거는 뭐 4번하고 5번은 맞게 적어라. 이제 얘 같은 경우 얘는 지금 135도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180분의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파이로 고치려면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얘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돼. 그리고 여기에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 그러면 18분의 4니까 9분의 2파이지. 그리고 똑같이 180분의 5분의 8. 그러면 얘는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틀린 거 찾으면 되지? 3번이 이게 틀렸죠. 틀리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 10번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 동경이 일치한다. 그리고 동경이 반대쪽에 대칭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우선 세타가 지금 이런 얘기야. 세타가 지금 파이보다 크고 이 세타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뭐 세타가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동경이 표현됐겠지.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동경이 일치한대. 상식적으로 보세요. 세타보다 4세타가 더 크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4세타는 몇 바퀴를 더 돌아서 위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해.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타는 2n 파이 1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적었고 4세타는 2n 2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적었어. 더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하고 이제는 정확하게 안 할 거야. 자, 얘는요 알파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알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아래 식에서 위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세타가 우선은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N2나 N1이 다 뭐야? 다 정수야, 정수. 그럼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정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냥 이제 문자를 N1, N2를 이제 앞으로 쓰지 말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앞에 항상 EM파이가 붙는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으로 나누잖아. 그럼 세타가 3분의 2n파이야. 지금 현재 n이 지금 정수야. 이거 정수. 그럼 이제 보자. 세타가 범위가 나왔잖아. 이제 3분의 2n파이에서 범위가 파이보다 크고 이렇게 됐죠. 이러고 나서 n이 정수가 되는 것들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얘가 세타잖아. 그치? 그러면 n이 0일 때는 안 돼. 1일 때도 안 돼. n이 2일 때만 만족해. 3일 때도 안 돼. 맞죠? 그래서 n이 2일 때 세타는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구하라고 그랬어? 세타의 각의 크기를 물어봤어. 답은 4번이 되겠지요. 그래서 뭐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정석에서 다뤘던 거는 동경이 일치하고 동경이 일직선이 있다. 그거를 배웠는데 요거는 X축 대칭 또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보면 그린 다음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동경을 나타낼 때 x축 대칭이 되게 그려. x축 대칭이 되게 그려 이렇게 그렸어. 그래서 얘를 그냥 아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리고 나서 작은 각 하나를 알파라고 써 이렇게. 그럼 봐봐. 이제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세타랑 4세타를 어떻게 하면 알파를 없앨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봐봐. 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야.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요거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2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적어도 되지. 그러니까 세타랑 4세타 앞에는 항상 얘가 붙어 있어. 얘는 언제나 붙어 있어. 얘가 언제나 붙어 있거든. 그럼 봐봐. 지금 세타랑 4세타를 어떻게 하면 알파가 없어져? 더해야지 요번에. 세타 봐봐. 얘가 2n 파이 플러스 알파지. 근데 4세타는 지금 4세타가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 앞에는 2n 파이가 또 붙고 플러스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엔 더 하는 거지. 그래서 대칭이 됐을 때 x축 대칭이 됐을 때는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5세타 2n 파이는 그대로 적고 이거를 원래 이렇게 적지. 근데 이거를 그냥 지워도 돼. 왜냐고? 봐봐. 원래 있다고 칩시다. 원래 있으니까 있다고 쳐도 돼. 근데 얘가 어차피 이거를 표현하면 이 파이가 앞으로 빠지고 나서 n 플러스 1이잖아. 이것도 정수니까 그냥 n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어차피 n은 이미의 그냥 정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2n 파이를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적을게. 이거랑 똑같다.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냥 이대로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할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얘는 정수입니다. 그럼 세타는 5분의 2 n 플러스 1 파이야. 됐지?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n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n에 0을 집어넣으면 5분의 2파이지. 5분의 2파이 저기 안 들어가죠. n이 그럼 1일 때 세타는 5분의 4파이 들어가죠. n이 2일 때 세타는 5분의 6파이 5분의 6파이 들어가죠. n이 3일 때 세타는 5분의 8파이 5분의 8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5분의 8파이는 2분의 3파이보다 지금 큽니다. 그래서 얘 안 돼요.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것은 5분의 4파이와 5분의 6파이. 문제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0파이, 즉 합은 2파이. 이렇게 됩니다. 또 문제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y축에 대해서 내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는 질문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 3개. 부채꼴 얘기 좀 해봅시다.
18번. 우선 18번을 보기 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R세타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게 얘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써야지.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문제를 좀 풀 수가 있겠죠. 18번은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 저것은 세타야. 얘가 4분의 3파이. 그리고 호의 길이 얘가 6파이. 인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A라 하고 그 다음에 넓이를 B파이라고 한다. 넓이를 이때 B-1이고요. 뭐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식 아니야 모르냐 뭐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L이 R 세타야 맞지? 근데 세타가 나와 있어. 세타가 4분의 3파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잖아. 그럼 R은 뭐겠니? 8이 되겠지 8. 그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를 통해서 R이 8이 나온다. R이 8이 나왔어. 그래서 A가 8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넓이 공식을 한 번 더 쓰면 2분의 1 여기 세타 다 나와있네. 여기 그냥 R도 나왔으니까 R제곱 세타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2분의 1 하고 8의 제곱 그리고 4분의 3 이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4파이가 나오네요. 24파이 그래서 B가 24가 나옵니다. 제일 쉽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 중에서. 지금 24번은요 멍풀이 있는데 건널비 구하래. 근데 건널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모선의 길이하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나왔어. 우리 한번 얘를 건널비 구하는 거 이렇게 펼쳐봅시다. 펼쳤어. 펼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요 넓이는 뭐 너무 쉽게 16파이가 되죠. 16파이. 그 다음에 혹시나 누가 선생님 피타고라스 이용할까요 말까요? 굳이?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 길이는 뭐랑 똑같아? 요 원의 둘레랑 똑같아. 그죠?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중심각 있죠? 얘를 센터라고 할게. 이 길이랑 지금 요거 곱한 거하고 요 중심각하고 4를 곱한 게 똑같아. 얘 2파이야 2파이. 맞지? 그래서 얘를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 세타 하고 L을 곱한 것은 8파이랑 똑같아 우선. 근데 L 자체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게 8파이잖아. L이 8파이란 소리야. 요거랑 둘레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8파이라는 소리는 세타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세타가 1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요거의 넓이도 구해야 하니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공식 썼던 것처럼 R제곱 세타 R이 10이죠. 10제곱하고 세타는 1. 1은 도가 아닙니다. 라디안입니다. 뭐 여하튼 얘는 지금 50 맞죠? 그래서 50 플러스 16파이 이렇게 주관식이야? 극단식이야? 좀 답이 안 적혀서 한번 확인, 뭐 활성을 해보세요. 뭐 맞겠지만 혹시 틀리면 24번이죠. 응. 아 진짜 답 아니야? 24번은 56파이죠. 왜 여기 파이가 없어졌지? 틀렸네. 뭐가 틀렸을까? 자, 다시 봅시다. 뭐가 틀렸나 봅시다. 아, 틀렸네. 뭐가 틀렸냐면, 지금 좀 멍청하게 풀었어요. 뭐가 틀렸냐면, 지금 이 길이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을 같다고 그랬지. 맞지? 선생님 이거 틀렸어. 이거 선생님 잘못 가르쳤어. 미안해. 잘못 가르쳤어. 잘못했어.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비례식이 뭐가 맞는 거냐면 이게 맞는 거야. 이거랑 이거의 곱이 이거랑 이거의 곱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아까 잘못 얘기했어.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요건 88 맞거든? 네. 그러면 이 길이는 R세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1이 아니겠죠. 지금 이거의 세타 10의 세타를 곱한 게 지금 얘니까 세타가 5분의 4파이야. 이거야. 틀렸어. 그래서 다시 구해야 됩니다. 얘가 10의 제곱은 맞고요. 얘가 중심각이 5분의 4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40파이가 됩니다. 그럼 됩니다. 그래서 56파이가 나와요. 자, 27번 둘레가 18이고 넓이가 최대값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둘레는 당연히 2R 플러스 L 이게 둘레 아닙니까? 이게 18이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 RL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만들어주면서 끝난다. 자, L 대신에 18-2R 그러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9R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 하고 지금 플러스 4분의 81 넓이의 최대값은 4분의 81 객관식이다. 맞을 겁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됐어? 자, 우선은 30번은 정의를 이용한 겁니다. 동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좌표 평면 그리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찍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럼 우리가 시초선 기준으로 이게 OP 나타낸 동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세타는 얘가 센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얘는 우리가 반지름을 뭐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OP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좌표. 뭐 이렇게 다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 적을게요. R은 어차피 양수 항상 5, 그 다음 Y 좌표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코사인은 X 좌표로 마이너스 4. 이거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X분의 Y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이거를 다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3.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34번은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두 개를 곱한 게 음수,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게 양수. 지금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이거는 한마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얘는 사인이야, 맞지? 즉 사인 세타가 양수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얘는 탄젠트를 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이 됩니다. 근데 분자가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0보다 같다고 했으니까 뭐 0은 아닐 거고, 사인 제곱은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코사인이 음수란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음수,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인 세타가 양수.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한번 다 적어줍시다. 우선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것은 제 2사분면, 3사분면. 사인이 양수인 곳은 제 2사분면.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제 2사분면, 제 2사분면이 답이다. 이런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건 제 2사분면이다. 이런 겁니다. 쉽네요. 그 다음 또
단순 계산 문제. 이것을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하시오. 우선 문제가 아까 정성 문제랑 비스무리합니다. 우선은 여기 1 있죠?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썼어. 그럼 분모가 뭐로 바뀌냐면 여기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분모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분자는 합차 공식으로 분리를 해놓을게요. 우선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의 식은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얘를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우선은 앞에 것도 바꿨고요. 뒤에 것도 통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의 분모 분자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약분을 했고, 그 다음 얘도 분수분의 분수인데 코사인 세타를 소거를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보니 행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모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똑같아. 분모가 너무 좋네. 통분 안 해도 돼서 좋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분모가 그냥 확정. 그리고 분자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는데 왜 똑같니? 0이네. 그러면 이거 0이네요. 맞나? 그때는 잘못한 건 아니겠지? 불안한 사람은 밥 주고 오시고. 근데 손을 맞았을 거야 이거. 너는 뭐 계산 틀리지 않? 맞았어. 몰라. 안 맞았어. 우리 이제 여기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 물론 저 오늘 배운 내용 39번도 오늘 배웠지만, 이제 사인을 알 때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이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다를 적극 활용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13분의 5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건 웬만하면 루트가 안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나오겠죠. 계산이 복잡한 게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쟤는 13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는 거거든. 그러면 13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12의 제곱이야. 피타고라스 수가 5하고 12하고 13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상 얘는 13분의 12의 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뿔마 13분의 10인데 세타가 2사분면이래. 2사분면이라는 소리는 코사인이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사인도 구했고,
그 다음 여기 뒤에 탄젠트가 있는데 탄젠트는 사실상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1은 이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3이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8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걸 왜 이렇게 도대체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사인 세트랑 코사인 세트랑 곱한 거 이거의 제곱이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곱을 구해라라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이걸 곧바로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하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1을 2항을 시키고 2로 나눈 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9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지만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분이 주어졌어. 근거계수 연결을 이용하라는 소리겠죠. 두분의 합은 2사인 세타.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두분의 곱. 그럼 실제로 두 개를 곱해보면 사인 제곱에서 코사인 제곱을 빼는 값. 이게 2분의 k. 그러면 우리가 합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굳이 사인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지 말고 이 코사인 제곱은 여기 오세요.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우리 사인 세타를 아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에서 이것을 빼면 뭐가 되냐면 얘가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를 구했잖아. 그럼 다 구했네. 이거의 제곱 16분의 9 2를 곱하면 8분의 9 그래서 1을 빼면 8분의 1
2분의 K가 8분의 1이니까 K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유형 14개 정도를 풀었는데요. 이게 그래프 전이고, 아쉽게도 각 변환에 대한 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복습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숙제는 당연히 오늘까지 배웠던 8장까지의 유제와 그 다음에 셀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우선은. 그래서 남은 시간은 좀 정리하고 개별 질문하는 시간을 봅시다.